안녕하십니까. 화이팅 방송의 문용입니다. 지난 5월 24일은 우리 손주가 세상을 구경한 지 5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 그 팬데믹 시기일 때, 그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상당히 초기인장 상태로 이제 태교에 들어갔죠. 결혼한 지가 한 3년? 2년쯤 됐나? 2년 정도 됐구나. 2년 정도 된 상태였는데 일부러 자기들 젊은 애들 요즘에 뭐 좀 쉰다고 그 임신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. 근데 윤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 고민했어요. 우리도 다 낙태를 해야 되는지 그냥 키워야 되는지. 결론은 우리 운명인 것이다. 이건 키우자. 이래 해서 이제 임신 그 태교를 들어가는데 매일 조심스럽죠. 일단 뭐 감기 같은 거 안 걸려야 될 거고,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제 뭐 방역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하고, 외출도 거진 뭐 못했다고 봐야 돼요. 병원에도 자주 이제 뭐 있어도 조심스럽게 가야 될 거고,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긴장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출산할 때 이제 기다리게 됐었죠. 그래 이제 참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. 그거 아니라도 그 우리 집사람하고 뭐 그 임신할 때 보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약을 못 먹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요, 사실은. 그래서 평상시도 그런데 더군다나 뭐 코로나까지 그래 되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큰딸이 집에서 있으면 되겠지만, 우리 저나 뭐 우리 큰 사위나 또 바깥에 우리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대중 그 일이 많이 있는데 안 가고, 차는 뭐 제가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니까 사위나 별 문제 없었는데, 회식 같은 데 이런 데 갔다 오면 또 뭐 그 소독제 해가지고 그거 하고 들어가서 또 목욕해서 딱 손 씻고 나와야 되고, 뭐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많이 했죠. 또 뭐 뿌리는 것도 뿌리고, 그 초기엔 잘 몰라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참 긴장된 그런 세웠는데, 5년 전에 바로 5월 24일 손주가 그 집에 그 제가 직장에 있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상하다, 기미가 있어서 간다 그러고 하더라고요. 그래 가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그 어려움은 없었어요. 입원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밤 11시쯤 됐는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뭐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. 또 더군다나 자연분만이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회도 뭐 거진 안 되고, 그냥 뭐 전화로만 이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좀 일찍 집이 용호동 LG SK뷰 오일도 섬 바로 앞에 그게 있었는데, 우리 딸은 그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케어를 하고 해야 되니까 바로 우리 해운대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. 바로 그 같은 단지에. 그래서 매일 가서 이제 집사람은 그 케어를 하고, 저는 또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있고 출퇴근하고 이제 이렇게만 했죠.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려운데,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이 일단 애들 그 저 뭐야 그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아기들 저기 케어해주는 거기서
한 열흘 정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. 하고서 이제 보름쯤도 있었나?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, 그때부터 이제 제일 걱정 뭐 하는 게 잠을 이제 그 바로 새벽에 깨고 막 수시로 깨니까 몇 시간마다 그게 지켜서서 그 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만요. 그렇게 지켜서 둘이 이제 딸하고 집사람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들, 그런 것도 굉장히 또 다 맞춰서 해야 될 거고, 또 초기에는 그 파견에는 아줌마를 쓰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아줌마를 써보니까 또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우리 취향하고 많이 다르고 그래서 한 2번 썼다가 일단 저희들이 전담하기로 그러겠습니다. 어려워도 그게 여러 가지 양식이 달라. 예를 들어서 뭐 울고 할 때 내비둬 버린다든지 굉장히 냉정하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배고플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 방식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그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뭐 그 이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또 소독 그 병 삶아야지 뭐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게 저는 뭐 가끔 가서 볼 수밖에 보지만은,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애를 이렇게 키웠죠.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 해에 1월 달에 이제 우리 사이가 발령이 포항으로 나가지고, 그래서 이제 포항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또 따라가가지고 같이 케어를 해주는데, 저는 이제 뭐 여기 있으면은 집에 반찬 다 해놓고 주말부부가 됐죠. 이제 집사람을 제가 태워서 데려다 주고, 또 이제 일요일날 데려다 주고,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가서 데리고 오고, 그래서 이제 아니면 토요일날 데리고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또 그럼 오면 집사람이 반찬이나 이런 걸 다 해놓고, 그래 또 이제 같이 갈 때 또 제가 태워다 주고, 이렇게 사실은 그런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.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중교통이 있어요. 해운대 여기서 가는 직행 버스가 있는데 포항까지, 거기 타면 혹시 이제 코로나 감염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조심을 한 거죠. 그래서 그것도 포항이 1시간, 2시간, 1시간 반, 2시간 정도, 1시간에 2시간 반 정도 올 때는 좀 밀리면 그렇게 됐는데,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게 그렇게 다녔고,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뭐 이 잠을 못 자고 잘 먹지를 못해요. 이제 이 스케줄을 우리 그 촌자한테 막 그걸 맞춰야 되니까, 뭐 일이 되게 많은 상황에 그거 하고 또 밥도 같이 또 해줘야지, 이러다 보니까 가면 마음이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뭐 완전히 잤다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지냈습니다. 왔다 갔다 그렇게 통과를 하면서.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이 공공기관 자회사 대표이사 3년 임기짜리 그 이제 공모에 그 통과가 돼가지고 취임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신시가지에서 울산 여기까지, 울산이 그 사업장인데 한 50분 정도 빠르면은 4, 50분 정도, 세운대 신시가지 바로니까요. 그렇게 다녔는데 1년 동안 다니니까 이 아침 또 일찍 와야죠. 9시 이전에 와야 되니까 8시 반 정도나 올라오면은,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6시 반이나 7시 정도에 출발을 해야 되고, 그러면 뭐 6시 반이나 뭐 일어나서 밥 빨리 먹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힘들기도 하고, 또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이제 이 갱년기 이런 거 하고, 그다음에 퇴직 증후군 이런 게 겹쳐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, 심리적으로. 그래서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, 그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고속도로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려면 차는 많이 없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위험한 거기도 몇 번 넘겼어요, 제가.
그래서 1년을 다니고 난 뒤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해운대 집을 처분을 하고 울산으로 이제 이사 오자. 일산은 뭐 집사람만 오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와가지고 지냈죠. 우리가 이제 가 있을 때 조금 이제 다니다가 2년 되니까 또 마침 그 사위가 발령을 울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사실 좀 어려웠었는데 그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손자가 집에 와서 이제 키게 되겠죠. 더군다나 이제 우리 딸이 그 맞벌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지내게 됐죠. 이제 그 전에 이제 포항에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몸에 감기가 약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약국에 가서 혹시나 이 코로나가 아니냐.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, 이 사람이 나한테, 약사한테. 그랬더니 약사가 호언장담하면 막 그런 그 증세는 거진다 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? 문제가 없다. 약 이거 줘면 된다. 그 약을 줘가지고 이제 묻고서 집사람을 데리러 갔죠. 갔다 왔는데 좀 더 이상해요. 나중에 병원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감염 됐다 이거예요. 이 양성반응 그 따라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래 이제 제일 걱정된 거는 포항에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그 증후를 보는데 며칠 있다가 다 걸린 거예요. 집사람 걸렸지, 딸 순서대로, 그 다음에 우리 사위.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손자는 안 걸렸었는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또 걸려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긴장도 하고 당하고 미안하고 했는지 그때는 진짜 심정을 말도 못합니다. 식구들이야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나한테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. 저 역시도 참 다시 확인했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래요. 뭐 맨날 공영버스도 안 타고 내 자가용으로 우리 집사람 태워달 정도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신경 썼는데 그 내가 발목을 잡아버렸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. 하여튼 그런 고비도 넘기면서도 그래도 다 완쾌되고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지나면서 좀 특이한 것이 이전에는 그 우리 손자가 말을 많이 못하고 어렸을 때니까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말을 조금씩 하고 여기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 작년 1월 달에 왔을 때는 이제 말을 제법 했을 때 그러니까 말을 하고 뭐 또 걸어다니고 막 이게 되니까 굉장히 그 귀엽기도 하고 그 모습이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놓 있고 하면은 안방에 문 탁 열고 할아버지 하고 와서 안기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순진한 천진한 애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 없이 막 말하는 그런 걸 보면 배꼽을 잡아요. 근데 그동안에 제가 코로나까지 걸려놓으니까 삼중고에 걸려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퇴직증후군하고 갱년기 증후군하고 코로나 그 후유증까지 딱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잠은 물론 안 오면서 계속 잡념이 돌고 그리고 뭐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던 거예요. 뭐 밥 먹는 것도 의욕 자체가 없을 때니까 대활동 거의 많이 못할 정도였었죠. 그래서 진짜 지난한 그렇게 상태까지 와서 이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게 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할 정도까지 할 정도의 상황에 있어서 아무 뭐 TV도 볼 것도 없고 책도 안 들어가고 음악이나 듣고 이제 저 차실 여기 지금 이것도 이쪽에 내려오면서 한 번도 이게 짐을 것도 풀지를 않고 그냥 내버렸을 정도로 먼지가 빡 쌓였을 정도로 한 번 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뭐 음악이나 듣고 뭐 이런 SNS 이런 거나 조금 더 할 정도, 깊은 정도, 구경만 해도 댓글도 안 달을 정도니까요. 그 정도 심하고 했었는데
얘가 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얻은 게 흥미가 없어요. 관심이 없어서요. 근데 얘가 와서 이제 막 그 청방지축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의 내가 볼 때는 그 우리 자체 시스트콤 정도나 같아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막 이런 웃음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안에서. 그렇게 하고 이 애에 대한 관심이 쫙 빨려들어 연애하는 기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퉁닥퉁닥거리면서 쭉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어디 가면 궁금하기도 하고 이전까지 그 궁금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. 근데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푹 빠졌죠. 빠져들고 웃음을 내뱉으면서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 듯이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내 안에서 그 의욕들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웃음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잠도 쑥 어느 정도 와요.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왜 눈에다가 바짝 마른 눈에다가 물을 대면 물이 쫙 이렇게 쭉 스며들어 가잖아요. 그런 것 같이 해서 물이 꽉 차서 생기가 싹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저는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얘만 보면은 막 빠져들어가지고 뭐 붓고 뭐 궁금하고 그런 게 다시 딱 세포가 감각이 살아난 거죠. 그래서 손자 덕분에 진짜 어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어떤 인과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죠. 어쨌든 그 하나의 이 변화 손자가 와서 히트급처럼 그 재롱 부리고 하는 그거 하나 보면서 제 감각이 살아나고 다시 부활한 겁니다. 얼마나 감사합니까? 손자는 뭐 전 느끼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받은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이나 같은 거죠.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희망을 갖고 했죠. 그래서 그 무관심병, 불면증 이게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잠이 막 콜콜 오고 모든 데 관심이 있고 의욕이 생기고 옛날에 제 에너지 플러스 알파 정도. 제가 워낙 굉장히 그 들이대는 스타일이고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.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면서 그 뛰어넘는 이런 것들 프레시한 그런 기분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늘 혁신 선구자였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푹 젖어가지고 그냥 이 젖은 솜처럼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마음. 그러면서 싹 그런 게 눈녹이 싹 사라지고 새 생명이 쏟듯이 봄에 그렇게 다시 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좋았는지요.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다시 제 어떤 앞으로 어떻게 인생 후반전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. 작년에 이제 가족 여행을 한번 가자 제가 작년 말에 마쳤으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 연초에 바로 작년 말부터 연전 초까지 그 대만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그래 이제 같이 지내고 와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 정리를 싹 다 옛날에 그런 그 자료 정리도 싹 하고 일단 자료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이쪽 차실 여기도 문을 싹 다 완전히 다 청소를 하고 해서 돌아와서 이제 앉아서 차도 끓여 먹으면서 제 인생 후반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. 그 이제 그동안 사진첩 같은 걸 뭐 정리도 하고 뭐 제가 그 테라바이트짜리 그 USB 사가지고 다 지울 건 지워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옛날 글 쓰던 이런 것도 있고 상패 이런 거 뭐 모든 게 있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감각도 생기고 기억력도 그동안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치매 관련할 정도였었는데 그 딱 보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그런 기록 이런 걸 가지고 글을 하나씩 써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이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, 화이트홈 방송 이런 걸 좀 다시 브랜딩 해놨던 거를 재생시켜 가지고 인생 후반전 여기 타고 좀 가야 되겠다.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제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그동안 쭉 아주 다양한 경험과 특이한 삶을 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브랜딩 어떤 그런 그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서 나가야 되겠다.
이런 생각을 올렸는데 반응이 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책까지 낼고 전자책까지 낼고 계산을 하고 지금 자주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올리고 이어서 바로 유튜브 화이통 방송 그것도 지금 개설해서 한 40개 정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. 그래서 제 후반전을 다시 준비해준 우리 손자 그다음 지금도 제 방에 와서 어제도 같이 뭐 이렇게 제가 초코파이를 가지고 꼬셨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참 웃고 뭐 했습니다만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이 돼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애들 키우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. 노력도 엄청 들어가고 그래요. 우리하고 때는 달라서 엄청 케어를 또 철저히 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뭐 요한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조기 가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지만은 아기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아기를 경제적인 거나 어려움 그거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. 아기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? 또 그게 지금 인구 소멸 때문에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은 아기를 가져봐라. 그렇게 해서 또 국가에서도 또 앞으로는 격격으로 나눠키만 하면은 유럽처럼 키워줘야 됩니다, 사회가. 그래야 국가를 해서 난 그런 것도 개인 것도 있지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인구 정책에 애국자죠.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권해봅니다. 이게 돈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제 병을 낫게 했지 않습니까? 제가 증명하잖아요.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. 사람은 단지 돈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권해보고 또 저 나름대로의 제 인생을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주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 손자 또 우리 딸들 또 제 아내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이었습니다. 화이통!